달이 뜨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놈들. 크다니까요. 예측불허, 정체불명. 밤마다 늪지에 나타난다는 괴물의 정체는? 소리 들리실까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굶주린 놈의 목소리. 마지막 단 한 마리까지 늪지의 괴물을 소탕하라. 전북 정읍의 한 마을. 이곳에 해만 지면 어김없이 출몰하는 괴물이 있다는데, 바로 그때 수상한 남자가 나타났다. 용도를 알 수 없는 대형 타이어를 꺼내는 이 남자. 그는 과연 뭘 하려는 것일까? 바람을 좀 더 넣어가지고. 섬뜩한 무기를 든 이 남자의 정체는 바로 경력 35년을 자랑하는 늪지 괴물의 추적자 박영주 헌터. 영악한 놈들을 상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주변 상황부터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데, 저기 한번 보세요. 이게 깜깜해져야 얘들이 안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안 보니까, 못 보이니까. 완전히 어두워져야 돼요? 그렇죠. 밤이 깊어지고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다.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 비장한 각오로 장비를 점검하는 헌터. 괴물을 잡기 위해 안 해본 것이 없다는 그가 선수 개조했다는 이 타이어의 용도는 바로 그의 전용 보트. 그동안 이 보트 하나로 놈과의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는데, 조용히 해야 되니까 고함 지르고 얘기 크게 하고 그러니까 도망가니까. 그 세월이 자그마치 35년. 이제 헌터는 놈의 세세한 습성까지 꿰뚫고 있다. 어둠 속에 뒤덮여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늪지. 온 신경을 집중해 놈들을 찾던 바로 그때, 소리가 들렸나요? 앞눈 부르는 거지. 놈들이 가까운 곳에 있다. 하지만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데, 소리가 나는 곳으로 점점 다가가 보는 헌터. 저기 보여? 보여? 허허, 제작진 눈에는 도무지 보이질 않는다. 잠시 후 목표물을 포착한 듯한 헌터. 기회는 단 한 번. 절대 놓쳐선 안 된다. 인격필설. 과연 어떤 놈이 잡혔을까? 수십 년째 마을을 어지럽히고 있는 놈의 정체가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 괴물의 정체는 바로 늪지의 생태계 파괴자 황소개구리. 거대한 크기, 민첩한 몸놀림, 뛰어난 위장술. 늪지를 지배하는 최상위 포식자 황소개구리의 역습이 다시 시작됐다. 요것은 뭐 쥐도 먹고 뱀도 먹고 물고기 이제 지네들끼리도 잡아먹고, 뭐 입에만 들어가면 다 먹어. 돌도 둥그러면 주워 먹다가 다시 뱉고 그러는. 밀착 취재를 위해 헌터의 보트에 오르는 제작팀. 아 이거 안전해요 근데? 네, 암진 절대 뒤집어지질 않아. 이게 사람 타면 이게 쫙 깔아앉으면서 물하고 네. 여기하고 마찰이 딱 안 잡혀서 안 뒤집어져요. 일나면 안 돼. 찍을 수가 없어. 여기. 때리라고. 간신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고생 많이 하는구나. 다시 시작된 황소개구리 포획 작전. 울음소리는 사방에서 들리지만 어둠 속에서 쉽게 모습을 찾을 수 없다. 바로 그때 무언가를 발견한 헌터.
조심스레 창 끝으로 위치를 알려주는데 얘네들이 이제 약간 색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 자기 지역에 따라서. 황소 개구리는 사는 곳에 따라 주변 환경 속에서 위장이 가능하도록 보호색을 띈다. 하지만 아무리 감쪽 같은 보호색도 그의 눈을 속일 수 없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헌터. 얘는 좀 크네. 이런 거 이제 한 5년 정도, 4, 5년 큰 거. 네? 한 4, 5년 큰 거예요. 개구리가 몇 년 정도 살아요? 그래서 한 8, 9년 장수하는 게 그 정도 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4년 만에 어른손 크기만큼 자라는 황소 개구리. 성체는 30에서 50cm까지 자라고 무게는 무려 400에서 800g까지 나간다는데 크기 역시 토종 개구리를 압도하는 이 녀석이 늪지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포획 속도를 높이는 헌터. 35년간 갈고 닦은 솜씨가 빛을 발한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좀처럼 줄어들 줄을 모르는데 바로 그때 보여? 특별한 것이라도 발견한 걸까? 조심스레 목표물에 다가가는 헌터. 그가 필사적으로 잡아낸 이것은 언뜻 보기엔 평범한 황소 개구리와 별반 달라 보이질 않는데 이건 산란 안 한 거고. 지금 이게 산란 안 된 거예요. 이제 산란한 게. 이 배 부분, 이 밑에 부분 양쪽으로 불러. 배가 홀쭉한 수컷과 달리 불룩한 암컷의 배. 특히 지금 같은 산란기에는 암컷의 뱃속에 수만 개의 알이 가득 차 있다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던 황소 개구리. 하지만 이런 무관심을 틈타 최근 다시 급속히 번져가고 있는 추세라고. 근데 이제 최고 성수기가 4월 말에서 한 7월 말까지. 토종 개구리와 달리 1년에 여러 번 산란하는 황소 개구리. 가을철 확산을 막기 위해선 지금 잡아야만 한다. 그때 무언가를 발견한 헌터. 황소 개구리보다 더 위협적이라는 이것. 과연 숲을 속에 가려진 물체의 정체는 뭘까? 황소개구리 알. 저게 알이에요? 뭐 어제 부화한 건데. 네. 한 번 산란에 약 2만여 개의 알을 낳는 황소 개구리. 한 마리가 이렇게 많이 풀어요. 예? 한 마리가 물속에서도 거의 천 적이 없어가지고 네. 얘네들이 거의 다 태어나요. 이게 지금 다 황소개구리 태어날 거죠. 포식자답게 무한 번식하는 황소 개구리. 올챙이의 크기 역시 토종 개구리와는 비교가 안 된다. 큰 게 이렇게 늘어나고 잡아내도 그렇게 양이 계속 줄지를 않고 있는 거죠. 1970년대 국내에 유입된 이후 관리 소홀을 틈타 전국적으로 퍼져버렸다는 황소 개구리. 제작팀은 놈들이 현재 분포되어 있는 경로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전남 한평의 어느 마을. 이곳 역시 황소 개구리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데 밤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속속 몰려들기 시작하는 사람들. 한창 바쁜 농번기지만 요즘엔 주민들이 열일을 젖혀두고 밤마다 모인단다. 야심한 시각이지만 작업복은 물론이요 각종 장비 장착은 필수. 과연 이 조용한 농촌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생각나는데 한번 해봐. 우리 이놈들 저녁내 와가지고
다 우리 논을 쓸어버렸고. 그러죠. 자네가 알잖아. 예, 나쁜 놈이. 비온 뒷날 저녁에 와서 다 쓸어버리고. 미꾸라지 양어장도 마찬가지고 청개구리 양어장도 마찬가지고 엄청 그놈들이 다 피해를 끼쳤습니다. 습지의 최상위 포식자 황소 개구리. 놈은 움직이는 모든 것을 먹이로 인식. 물고기와 쥐는 물론 동족까지 거침없이 잡아먹는다. 실제로 놈의 뱃속에서는 메기나 붕어 같은 민물 물고기뿐만 아니라 토종 개구리나 작은 새, 우렁이나 미꾸라지 등 농사에 이로운 생물들의 흔적이 잔뜩 발견됐다. 심지어 천적 관계에 있는 뱀까지 먹어치운다고.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그놈 울음소리 때문에 우리는 잠을 못 자. 으악! 이렇게 크다니까요. 소리가. 농민들을 도와줄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때 유유히 앞장서는 이 남자. 바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는 경력 22년의 황소 개구리 헌터 박희곤 씨. 제 아무리 은신의 귀재라도 그가 나타나면 꼼짝을 못한다는데 베테랑 헌터와 함께 황소 개구리 소탕 작전에 돌입한 농민들. 늪 초입부터 황소 개구리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 풀숲이 우거진 데는 이 개구리가 보이지를 않아요. 이게 아무리 강하고 뭔가 해도 이렇게 비치면은 풀숲이 가리기 때문에 개구리를 목표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제 통발로 작업을 하는 거죠. 국내 환경에 적응할 대로 적응해버린 놈들은 어른키만한 수초와 깊은 웅덩이 속에 꽁꽁 숨어버렸다. 전날 미리 쳐놓은 덫을 찾기도 힘든 상황. 아 저쪽 이쪽 여기 이쪽에 왼쪽으로 덫의 위치를 파악한 헌터의 지휘에 따라 농민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바로 그때 헌터도 농민들도 숨을 죽이는 순간 과연 황소 개구리가 잡혔을까?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거대한 몸집의 황소 개구리. 이봐. 이게 끝이 아니다. 건져 올리는 통발마다 황소 개구리가 가득 차 있는데 잡았어. 이런 놈은 한 300g 이렇게 크다고 이렇게. 토종 생물들을 먹고 통통하게 살이 오른 모습이다. 꺼내도 끝이 없이 나오는 황소 개구리들. 이렇게 많다고 이게. 이 늪 속에가 잡은 지 얼마 안 돼 순식간에 망 하나가 가득 찼다. 그렇게 작업하시면 한 몇 마리나 잡으세요? 하루에? 하루에 보통 60kg. 60kg요? 60kg 정도 보통 잡는 게. 이제 좀 더 잡으면은 뭐 137kg까지 잡아봤는데 뭐. 하루에요? 그럼. 1시간 동안 잡은 것만 무려 40여 마리. 이는 그만큼 개체 수가 많다는 뜻이기도 한데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몰려들자 순식간에 생생한 현장 학습 시간이 된다. 손을 잡아서 빨리. 너희들이 얘네들이 먹는 거를 모르잖아. 네. 그지? 먹는 게 뭐냐? 자기 앞에서 이렇게 먹이 사슬 앞에서 꾸무럭거리기만 하면 움직이기만 하면 다 잡아먹는 거야. 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다 먹는 거야. 우와. 이가 사람 먹죠? 사람이고 뭐고 이렇게 다 들어가면 다 먹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잡자고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잡는 거야. 잡아야죠. 그럼 잡아야 되겠지? 당연히 잡아야 되겠지? 실물을 보자. 그 크기에 경악하는 아이들.
그때 용감한 소녀 등장이요. 그래 네가 제일 용감하다. 네. 안 무서워요? 네. 왜 그래? 여기다 넣어요? 아니요. 잡는 건 안 무서운데? 그러면? 그냥 놔두면 오는 게 무서워요. 얘가 나한테 오는 거. 먹을까 봐. 뭐를? 나를. 허허, 웃음이 절로 나는 아이들의 상상력이다. 시간이 지나도 황소 개구리 행렬은 끝없이 이어지고 어디냐? 너 많이 들었어? 예, 많이 들었어요. 왔다 이놈 자식들이요. 그렇네. 우리 농사 다 망친 놈 많이 잡았구만요. 겁나요, 그만. 그렇다 그렇네. 예. 많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오는 거지. 이제 조금씩 이제 분포되어 있는 그런 저수지나 늪 같은 데 들어가면은 겨우 한 마리나 두 마리 정도. 마지막 한 마리까지 잡아내기 위해 비장의 무기를 꺼내는 헌터. 그런데 이건 낚싯줄 없는 낚싯대? 이 바늘, 낚시 바늘로 꽂아가지고 여기에 딸려 나오는 거죠, 우리가. 바로 헌터가 직접 제작한 황소 개구리 전용 낚싯대란다. 봅시다. 헌터가 온 줄도 모른 채 울고 있는 황소 개구리들. 자, 지금부터 베테랑 헌터와 황소 개구리의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이 시작됐다. 바로 그때 뭔가 발견한 듯한 헌터. 촉각을 곤두세워 보는데 그러나 제작팀의 눈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황. 저기 지금 저 하얗게 보이잖아. 어디요? 저거 아니야?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하얀 점 있잖아. 그 낚싯바늘 끝에 쪽에. 네. 불빛에 반사된 놈의 하얀 턱 찾았다. 보호색으로 교묘히 몸을 숨긴 탓에 찾기가 힘들었던 것. 보여? 어? 보여? 그런데 과연 이 희한한 낚싯대로 잡을 수 있을까? 보란 듯이 순식간에 낚아채는 헌터.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잡아냈다. 바로 잡아낼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이 훌치기를 하면은 아.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 황소 개구리도 깜짝 놀란 듯한데 엄마, 어째 큰일 잡았네? 또 놀아 그거. 어미, 그 오늘 주인 제대로 만난 황소 개구리들. 나비처럼 날아서 독수리처럼 낚아채는 헌터의 솜씨에 뒷다리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줄줄이 소환이다. 여긴 어디? 난 누구? 아무리 큰 황소 개구리라도 헌터의 스피드에는 못 당한다. 특히 움직임이 크다 보니 황소 개구리가 도망치기 전에 얼마나 빨리 낚아채는지가 관건. 어디에 숨건 헌터 눈에 띄는 날이 제삿날. 게다가 최근 신기술까지 개발했다는데 요건 이제 마세이라고. 마세이라고. 가까운 거리의 황소 개구리를 잡기 위한 기술. 하지만 아깝게 실패. 나를 놀리 니가? 헌터 아저씨 연습 좀 더 하셔야겠어요, 개굴. 2차 시도는 성공. 나 잡아봐라. 해봐야지. 한 번 놓치면 두 번째는 연관이 상사지. 그런데 너무 쉽게 잡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작팀이 직접 도전했다. 고성능 헌터 전용 낚싯대를 손에 쥐고도 왠지 어설퍼 보이는 제작팀. 과연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
혹시 했지만 역시나 1차 시도 실패. 2차 시도도 실패. 자존심을 건 마지막 3차 시도.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잡았어. 이 정도면 개구리 사냥으로 다녀도 되겠네. 백발백중. 낚으면 낚이는 헌터의 황소 개구리 소탕 작전.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런 특별한 실력을 갖게 된 걸까? 이래저래 한 해 한 해 이게 퇴치어로 다닌다는 것이 한 20년 넘었어요 지금. 여태까지 총 마리수를 몇 마리나 잡았을 것 같으세요? 마리수로는 환산을 못하고 톤으로 환산한다면 약 한 5톤 정도. 5톤? 5톤 정도. 5톤 받고 100마리 추가요. 농민들과 함께 오늘 하루 약 100마리의 황소 개구리를 잡은 헌터. 야, 그렇게 안 무서워? 아니요. 지금도 무서워? 네, 안 무서워요. 성공적인 포획 작전에 기세등등하게 돌아온 농민들을 기다리는 것이 있었으니 고모도 일로 와봐. 매년 이맘때마다 먹는다는 이 마을 별미의 정체는 맛있어. 얼마만큼 맛있어? 미꾸라지 망에 들어가고 미꾸라지 다 잡아먹어. 그러면 나도 먹어야지 저놈을. 남녀노소 모두가 맛있게 먹던 음식이 다름 아닌 황소 개구리. 이게 닭고기 안 먹어요. 닭고기보다 훨씬 맛있어요. 이게 담백하고. 외모 때문에 맛이 가려졌다는 개구리 요리. 보기에 혐무스럽지 이거 해놓으니까 닭고기가 참 좋잖아요. 맛있게 보이고. 통통하고 큼직하며 선홍빛을 띤 것이 정말 닭고기와 비슷하다. 본격적인 요리가 시작되고 오늘의 메뉴는 바로 도시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다는 갓 잡은 황소 개구리 뒷다리 튀김. 튀겨놓으니 영락없는 닭튀김 같은데 아는 사람만 안다는 별미 맛에 손이 가요 손이 가. 징그러울 법도 한데 여자아이들도 꽤 잘 먹는다. 피디 선생님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먹었어. 아까 전에 내가 알지. 아니 그냥 맛있어. 황소 개구리 튀김 과연 그 맛은? 전문적으로 갔다가 뭐라고? 운동 소속자. 근데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했어요. 야, 얘기들 이기려고 진짜 3천짜리 갖다 웃어. 남자들이 이거 먹으면 비아그라가 필요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때문에 예부터 우리 선조들도 즐겨 먹었다고 한다. 동의보감에 보면 개구리와 그래서 개구리는 맛이 달고 독이 없으며 성질이 서늘하다고 되어 있고요. 소화가 열이 나면서 피부가 헐거나 배꼽이 헐어서 상처가 나고 아픈 것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평소에 몸이 허약하거나 기침을 하는데 효과가 있고 자양 강장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소 개구리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 지난밤 포획한 황소 개구리를 확인하는 박영주 헌터. 정말 많은 양인데 생태 교란종 황소 개구리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헌터. 35년 고수답게 빠르고 정확한 손놀림으로 황소 개구리의 껍질을 벗겨낸다. 까지 이 끈을 거의 안 떨어뜨리고 벗기는. 그걸 끊는 게 아니군요. 잠시 후 손질한 황소 개구리를 가득 싣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헌터. 그러더니 어라? 황소 개구리를 빨랫줄에 넣는다? 매일 하루에 3만 원어치는 고양이가 따먹는 거. 요것들을 먹어도
꼭 여기만 먹어요. 살 있는데. 네, 여기서 여기까지만 딱 잘라서 먹고 이거 다 버리고. 고양이도 그 가치를 안다는 황소 개구리. 그는 이렇게 많은 양으로 뭘 하려는 걸까? 빨랫줄에 널린 게 다가 아니다. 그의 보물 창고라는 이곳에는 이미 말려놓은 황소 개구리들로 가득한데 이게 대체 몇 마리일까요? 글쎄 말을 쉬어보지를 않아가지고 이게 대략 한 3만 마리? 3만 마리? 습기를 피해 고이 모셔둔 말린 황소 개구리. 이건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 개구리는 동의보감에도 약성이 기록돼 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한약재로 활용됐는데 특히 체력이 약하거나 몸이 마른 사람이 많이 복용했다고 전해진다. 그 역시 직접 잡은 황소 개구리를 말려 약재용으로 판매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건 최고 큰 거. 최고 큰 건 이게 4,000원이고 마리당. 이제 요 바로 밑에 이제 요거거든요. 감을까요? 네. 이게 3,000원. 말린 황소 개구리만으로 얻는 수익이 1년 평균 약 7,500만 원이 넘는단다. 황소개구리를 또 해야 생활 유지가 되니까. 그렇게 보면 자연을 해치는 황소개구리지만 나는 그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봅니다. 완전 촛불 쇠를 18개 박았다니까. 이 전공 때문에 수개월을 했다고요. 껍질 먹고 좋아졌어요. 매일 의문의 껍질을 물로 마신다는 사람들.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들만의 비책. 저희들은 그냥 생활할 때 있어요. 밥 하듯이 밥 먹듯이 그런 식으로 먹고. 일하다가 목마르면 한 잔 먹고, 뭐 심심하면 한 잔 먹고. 껍질로 마을이 들썩인다. 아무도 몰랐던 베일이 쌓인 천연 약재. 동의보감 속에 숨겨진 건강 비법. 껍질의 비밀은 무엇일까?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작은 섬 손죽도. 이 섬을 들썩이는 신비한 물이 있다는데 대체 어떤 물이기에 고즈넉하고 평화롭던 섬이 떠들썩해졌다는 건지. 그때 붉은 빛을 띠는 의문의 액체를 발견했다. 혹시 소문의 주인공은 아닐까? 더욱 격렬하게 알고 싶어지는 정체. 좋다.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해 또 다른 집을 찾은 제작진. 그런데 조금 전 보았던 것과 비슷한 물을 찾았다. 하지만 이웃집에서와는 달리 요리 속으로 직행하는 물. 게다가 찌개를 끓일 때도 심지어 고기에도 이 물을 넣는다. 손주에서는 이렇게 영양만 생각해서 자주 해먹는 편이라고 합니다. 매일 맛보고 즐긴다는 신비의 물. 아우 시원하다. 맛있어. 야, 이 맛. 근데 근래 들어서 우리가 이걸 찾아내가지고 지금 상당히 이걸 많이 애용하고 있고. 손죽도 주민들도 최근에야 알게 됐다는데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진짜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또 다른 주민을 찾아간 제작진. 나 예전에는요, 배가 불러서 살고 싶지도 않고 사는 게 아니었는데 약 먹고 좀 많이 좋아졌어요. 약이요? 약을 먹고 몸이 좋아졌다? 그가 말하는 약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지 일상을 관찰해 보기로 했다. 하지만 약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는데 그러던 그때 아니 이건 마을 사람들이 애용하던 바로 그 물?
요리할 때도 신비한 물은 필수. 찌개를 끓일 때도 거침없이 투하하는데 선생님, 지금 찌개 안에 무슨 물 넣은 거예요? 물이요. 네. 드디어 신비한 물의 비밀이 밝혀질 것인가? 냉장고 개봉 박도. 그런데 물만 한가득? 비밀을 밝힐 단서는 어디에도 없다. 계십니까? 보세요. 그때 그의 집을 찾아온 낯선 남자. 도대체 누구시죠? 자, 이게 섬에서 가져온 거라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봐보세요. 굵기가 엄청 굵어요. 봐봐요. 엄청 굵죠. 동그랗게 말린 이것이 약재라는 말씀. 드디어 단서 포착.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직접 캐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신비의 천연 약재를 찾는 사나이 박기용 헌터. 의문의 약재를 보기 위해 헌터를 따라가 보는데 약재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또 다른 섬으로 가야 하는 상황. 신비의 약재 한 번 보기 정말 어렵다. 거친 물살을 가르며 섬으로 향하는 헌터와 제작진. 마침내 웅장한 섬이 모습을 드러냈다.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남해 끝자락 신비의 섬. 절벽으로 둘러싸여 접근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뛰어난 비경을 품고 있는 이 섬에 숨겨진 천연 약재, 과연 무엇일까? 부푼 기대를 안고 드디어 보물섬 입성. 발걸음을 재촉하는 헌터. 초입부터 결코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가파른 절벽을 오르며 연신 주변을 탐색하는 헌터. 그가 찾는 것은 무엇일까? 조심하세요. 아찔한 절벽 위를 성큼성큼 걷는 것도 모자라 맨손으로 내려갈 태세. 내려가시는 거예요? 안 내려가셔도 되는데. 예, 이 활짝 핀 이게 원추리 꽃입니다. 절벽 위에 핀 노란 원추리꽃 발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일단 활용하는 목적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은 가장 이제 근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폐렴 환자들한테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초적으로 뿌리를 뽑아가지고서 활용하는 게 가장 좋죠. 잡아드릴까요? 아니요. 일상 뭐 혼자 다니는데 잡아줄 필요도 없어요. 저 밑에 방풍이 보이네요. 어디요? 저 밑에요. 방풍이 보이잖아요.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 뿌리 내린 방풍. 귀한 약재들이 지천에 널렸는데 이것도 그냥 일반 땅에서 사는 게 아니고 반드시 보면 바위 위에가 이렇게 걸쳐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위의 기운을 받아가지고서 어떤 큰 약재로 사용하는 건데 그야말로 약초 천지다. 자, 여기 또 좋은 약재가 있는데요. 예, 또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우묵사슬의피라고 하는 나무인데 요거는 관절염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 겁니다. 육지에 없습니다, 이건. 육지 없어요? 예, 육지에 없어요. 없고 이렇게 바람이 항상 강풍이 부는 섬 지방에서만 약간씩 자라는 그런 나무.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고산지대라든지 기후가 좀 불량한 지역에 사는 그 식물들은 굉장히 그 안에 풍파를 겪고 살아남아야 된다는 강인한 힘이 그 식물 자체에 배어 있기 때문에 약효가 그만큼 더 강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지천에 깔린 게 약초입니다. 근데 왜 안 캐세요? 지금으로서는 활용할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아, 필요 없으셔서? 예. 꼭 필요한 약재만 캔다는 헌터. 오늘 주어진 임무는 신비의 약재를 찾는 것인데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점점 궁금증만 더해가는 제작진. 더 깊은 곳으로 향하는 헌터를 따라 나서 보는데
어느덧 꽤 깊은 산속까지 입성했다. 험한 산세에 발걸음을 옮기기조차 힘든 상황. 한참을 헤매던 그때 찾았어요. 예? 찾았어요. 어디요? 여기요. 이게 예덕나무입니다. 그토록 애타게 찾던 신비의 약재가 바로 예덕나무. 예와 덕을 모두 갖췄다고 해가지고서 예덕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남쪽 지방의 산지나 바닷가에서 자란다는 예덕나무.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도 분포하고 있으며 회백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라고. 바로 작업에 들어가는 헌터. 그런데 그가 들고 있는 건 톱이 아닌 칼 한 자루뿐이다. 아니, 작은 칼로 대체 뭘 하려는 걸까? 쭉 꺼줍니다. 다시 간격을 그대로 잘라줍니다. 이건 뭐 칼로 물베기 아니 칼로 나무 베기가 따로 없다. 진지한 자세로 작업에 몰두하는 헌터. 과연 칼로 나무를 자를 수 있을까? 그런데 나무를 베지 않고 어라? 나무의 껍질만 벗긴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신기한 광경. 몇 번의 칼질에 나무의 껍질이 순식간에 벗겨진다. 이게 예덕나무입니다. 새하얀 내피를 감추고 있던 예덕나무. 껍질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촉촉한 속살. 여기 나온다. 나무 껍질에서 나온 수액. 그 맛은 어떨까? 나는 달콤하다. 아우 진짜 달콤하다. 달콤해요? 예. 비디오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쪽 내가 먹었던 거고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거? 어디 쪽? 이쪽이 지금 이쪽 먹으면 애기 나오잖아요. 예. 아무 맛도 안 나. 그러니까요. 아무 맛이 없어요. 여기 없다고요? 아니, 그렇다면 효능은 어디에? 실제로 안에서 나와요. 이 껍질 안에서. 아, 껍질 안에서? 예. 예덕나무 껍질에 있다는 효능은 무엇일까? 특히 예덕나무 껍질 중에서도 쓴맛이 나는 성분, 즉 베르게닌 성분이 주 원료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본 약전의 설명에 의하면은 이 약은 뭐 위궤양 또는 위상가다, 위염 이런 증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약학서인 본초 강목엔 소화 기능을 조절하여 뱃속을 편안하게 해주며 염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껍질을 채취할 땐 온전히 칼에 힘을 실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약성이 좋은 20년 이상의 나무 껍질만 채취한다는 헌터. 3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모두 재생된다고 한다. 수액이 가장 왕성하게 흐르는 지금이 채취하기 딱 좋은 시기라는데. 이렇게 벗겼습니다. 예덕나무를 제가 알게 된 것은 일본에 그때 당시 리셉션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었는데 가서 거기에서 일본에서 보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나무하고 똑같은 게 있어서 여쭤봤더니만은 그것을 거기에서는 위장약으로 대단하게 활용을 한다 하더라고요. 50여 년 전부터 예덕나무를 위장약으로 활용해왔다는 일본. 자연이 주는 선물이기에 욕심은 버리고 필요한 만큼만 채취한다고. 채취한 나무 껍질은 작두를 이용해 잘게 잘라준다. 그 다음 껍질을 말리는 건조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예덕나무는 다른 약재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반적으로 음지에서 말리는 게 특색입니다. 왜 햇볕이 아닌 그늘에서 말리는 걸까? 통풍이 잘 되는 환경이라면 그늘에서 말렸을 때 이 약재의 갈라짐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약효 손실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정성 들여 말려주면 더 귀한 약재로 거듭나는 예덕나무 껍질. 헌터 덕에 귀한 선물을 받는다는 주민들. 저번에 부탁한 거. 아유, 고마워요.
그렇다면 주민들은 예덕나무 껍질을 어떻게 활용할까? 물에 예덕나무 껍질을 넣고 대추도 함께 넣어준 다음 적당한 불에서 물이 3분의 1로 줄어들 때까지 끓여주면 완성. 예덕나무는 성격이 자체가 차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추나 생강을 같이 혼합해서 먹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한국인은 뭐니 해도 밥심. 밥에도 예덕나무 껍질이 절대 빠질 수 없다. 깨끗이 씻은 쌀에 10에서 20g의 예덕나무 껍질을 넣고 30분간 밥을 지어주면 끝. 드디어 완성된 예덕나무 껍질밥. 이게 쌀밥이지만 예덕물을 넣기 때문에 먹을 때 여기가 편하고 참 좋아요. 밥이 더 찰지고 맛있어진다니 그야말로 일석삼조. 예덕나무 물에 된장을 풀어 양념과 채소를 넣어 끓여주면 예덕나무 된장찌개는 더 구수하고 깊은 맛이 우러난다고. 나뭇잎과 대추를 올려 지지면 보기 좋고 맛도 좋은 예덕나무 전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예덕나무 새순을 활용한 특별 레시피. 파 대신에 예덕나무 이빨을 넣으면 향이 참 좋아요. 일반 불고기 양념에 예덕나무 물과 예덕나무 잎을 넣은 후 잘 버무려 볶아주면 싱싱한 새순을 함께 맛볼 수 있는 예덕나무 불고기. 한상 가득 진수성찬이 따로 없다. 예와 덕이 어우러진 예덕밥상 완성. 어머니가 뭐 이렇게 이쁘게 맛있게도 차려놨대?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따뜻하고 찰진 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하나하나 정성이 가득 들어간 반찬까지. 이처럼 예덕나무를 요리로 활용해 부담 없이 즐기고 있다는 주민들. 대조개인데 속에만 나죠.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앙증맞고 예쁘고 맛있고. 야, 진짜 맛있다. 보기만 해도 군침 돌고 건강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그렇기에 더더욱 주민들은 이 신비로운 약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아, 딱 예덕나무 국물이 맛있긴 맛있네. 된장국에 끓여놓으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우리 몸도 뭐 자연스럽게 이 약을 받아들여가지고 아마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치유의 그런 어떤 덕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껍질의 비밀을 찾아 나선 코리아 헌터 제작진. 도착한 곳은 경북 김천의 깊은 산골. 이곳에 신비한 껍질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데, 저 코리아 헌터에서 나왔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껍질 전도사 김용수 헌터. 약 20년 전까지만 해도 똑바로 걷는 일조차 힘겨웠던 그였기에 평범한 일상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모습인데, 정말 그 예전에 편찮으셨던 분이 맞는지 모르겠거든요, 잘. 내 스스로도 이해가 안 가는데 보는 사람이 이해를 하겠어요. 대체 그는 어떤 병을 앓았던 걸까? 아팠던 당시 자신의 모습이 싫어 사진도 잘 찍지 않았다는 김용수 헌터에게 단 한 장 남아있는 사진이 있었으니 보기에도 잔뜩 허리를 숙이고 있는 김용수 헌터. 가서 이제 경북대 가서 이제 진찰을 했죠. 그러니까 강직성으로 나와요. 강직성 척추염으로.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에 염증이 생기면서 점차 굳어버리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른바 하늘을 못 보는 병으로 알려져 있다. 10대 때에 발병한 강직성 척추염이 30년 동안 점점 더 악화됐다는 김용수 헌터. 안 갈라 그랬어. 안 갈라 하는 거 억지로 막 달겨서 내가 사정해서 갔어요. 사정해서. 한 번 결혼식인데 그 사진 뭐 가서 찍고 없애버리면 안 되겠나. 그래서 간 거예요. 김용수 헌터는 아직도 당시의 고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는데, 이 과거라 과거. 이게 좀 다치거나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친 게 아니라 배가 이래 돼가지고 강경아 말이 그지 간이 나빠가지고 이래 복소 찾는 거 한 가지지. 이거 몇 년도에?
허리와 등이 구부러지자 내장 기관마저 눌려 합병증에 시달려야 했던 김영수 헌터. 결국 척추에 18개의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받아야만 했다고. 수술하니까 워낙에 하늘을 못 보고 살아온 세월이라 수술을 하고 나서 일하니까 나도 모르게 놀랐어요. 기절해버렸어요. 그거 이상하대요. 왜냐면은 그렇게 살다가 허리를 쭉 펴니까 이상해요. 그만 보는 게. 그런 게 영 세상이 달라지지 안 그래요. 수술을 받은 후 다시 하늘을 볼 수 있게 된 김영수 헌터. 그런데 합병증이 심각한 상태에서 그는 어떻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거 먹고 나섰다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 겁니까? 좋지. 그 비결을 알려주겠다며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헌터. 산속 여기저기를 내 눈으로 살피던 바로 그때. 저 나무 괜찮니? 이거 나무요. 나무예요? 나무. 이게 두축나무라는 얘기거든요. 헌터가 도착한 곳은 바로 두축나무밭. 그 이름도 생소한 두축나무는 과연 어떤 나무일까? 참 좋은 나무죠. 세계적으로 일과 일속 일종이 특징인 두축나무는 산과 들에서 서식하며 우리나라 중남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근한 나무다. 그런데 그때 산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었으니 설마 벽지 뜯는 소리?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김용수 헌터 뭔가 열중하고 있는 모습인데 바로 두축나무 껍질을 한 땀 한 땀 벗기고 있었던 것. 회갈색의 겉껍질을 벗겨내니 신기하게도 뽀얀 속살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헌터만의 무기, 특별 제작한 칼 하나면 어디서든 문제없다. 헌터의 정교한 손놀림에 서서히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네, 있는 겁니다. 드디어 정체를 드러냈다. 이것이 바로 두축나무 껍질. 그렇다면 그 효능은? 동의보감에 따르면 두축나무 껍질, 즉 두충은 허리와 등뼈가 아픈 것을 낫게 하고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전해진다. 크죠? 예, 지금 되게 큽니다. 아주 크네요. 예.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이게? 이렇게 키우려면은 한 25년 정도 커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클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10년 이상은 돼야 비로소 약성을 발휘한다는 두축나무 껍질. 그렇다면 오늘 헌터가 채취한 대물 25년산 두축나무의 둘레는 얼마일까? 무려 74cm. 두께도 평균인 3에서 7mm보다 훨씬 두껍다. 이제 상태가 다른 게 아니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더욱 놀라운 것을 보여주겠다는 헌터. 방금 채취한 껍질을 힘껏 찢어보는데 이렇게 찐이 나오죠. 실 같은 거. 이 나무 껍질이 분산이 안 되고 다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 보세요. 놀랍게도 두축나무 껍질 속에서 발견된 거미줄 같은 흰실. 그 정체는 무엇일까? 온대 지방에서 유일하게 구타페르카라는 성분이 나오는 나무로 유명합니다. 이 구타페르카 성분은 두축나무 껍질을 이렇게 찢었을 때 나오는 실 같은 그 섬유질인데요. 고무질의 점액입니다. 두축나무의 매력은 껍질뿐만이 아니다. 수액마저 놓칠 수 없다는 헌터. 그리고 이건 완전 자연식이잖아요. 자연 있는 그대로. 이제 껍질은 6, 7월은 한창 두축나무에 물이 오를 시기 때문에 수액에도 풍부한 영양분이 담겨 있다고. 맛이 어떻습니까 이게?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은 약간 쓴맛이 있지만은 저는 뭐 자주 먹어서 좀 달짝지근한 맛도 있고 맛이 괜찮아요. 헌터에게는 더없이 꿀맛이라는 두축나무 수액. 자, 인심 썼다. 제작진에게도 한 입 건네주는데
안 죽으니까 먹어도 괜찮다니까. 네, 아니 칼 때문에. 들은 칼이 아니야. 우리 연장이라 칼이 아니고. 어때요? 정말 그 쓴맛이 있는데 건강해지는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약 15년 전 수술을 받은 김영수 헌터. 이후에도 꾸준히 두충을 복용하기 위해 산에 직접 두충나무를 심어 매년 여름 이렇게 채취하고 있단다. 이제 두충나무 껍질 벗기는 일만큼은 도 같은 헌터. 껍질 하나를 벗기는데 걸리는 시간 단 1분. 그런데 헌터가 서두르는 이유는 따로 있다. 수액이 흐를 그 시기만 껍질이 채취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겨울 내 이제 먹을 걸 이제 또 준비를 해놔야 돼. 좀 있으면 이제 껍질이 이제 못 벗기니까 채취를 못 하니까. 벌써 끝났어요. 하루 10그루를 채취하면 나오는 껍질 무게는 총 150kg. 이 많은 양을 헌터가 다 옮길 수 있을까? 관절이 원활하지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거든. 일이 지고 간단하게. 이 간단한 겁니까 지금? 그 간단한 게 척추의 힘으로 가잖아요. 허리 힘이 가장 엉치임하고 있잖아. 이 다른 게 맨손으로 가뿐히 짊어지는 헌터. 그때 들어보라고. 들어보시면 제가 서로 비인데 왜 있지 않을까요? 무지. 이거 지우고 계신다고요? 아이고 우리 PD 장가도 안 갔는데. 하지만 헌터에겐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 안 먹어보세요? 이거 한참 실렸다니까. 한참. 아니 이거 껌이지. 당신을 김천의 천하장사로 임명합니다. 채취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헌터. 본격적인 작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집에 오자마자 하는 일은 갓 채취해온 두충나무 껍질 자르기. 수액이 마르면 금방 굳어버리기 때문에 부드러울 때 잘라줘야 한다고. 가느다란 두께로 자른 껍질은 햇볕에 하루 정도 말려주면 1차 건조 완료. 이어지는 다음 단계. 1차로 자연풍에 말린 약재는 건조기에서 한 번 더 말려서 수분을 다 싹 제거해야 최적의 상태로 보관할 수 있단다. 뽁뽁이에 깨끗하게 말린 이제 두충이죠. 2차 건조 과정까지 모두 완료. 한편 부엌에서 갑자기 소금을 준비하는 아내. 말린 두충나무 껍질을 소금물에 투하하는데 한 하루 정도 놔둬도 되고 아니면 뭐 반나절 정도 놔둬도 되고 소독도 되고 약성분도 잘 우려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약한 불에 30분 정도 볶아주면 껍질의 약성을 높이는 법제 과정까지 모두 완료. 그런데 법제를 거친 두충엔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사실? 신기하게도 채취 직후 껍질을 찢었을 때 끈끈하게 늘어나던 국타페르카 성분이 줄어든 것. 볶게 되면은 그 두충 안에 들어가 있는 질긴 이 실 같은 섬유질이 이렇게 툭툭 끊어지게 되는데요. 그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 이 약으로 사용하시면은 이 소화불량 같은 부작용을 미리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충나무 껍질의 활용법은? 첫 번째, 두충나무 껍질 우린물 만들기. 먼저 냄비에 껍질 20g과 물 2리터를 넣어주는데 이때 대추를 넣어주면 쓴맛을 중화시킬 수 있다. 모든 재료를 약탕기에서 넣고 4시간이 지나면 특유의 검은 빛깔 자랑하는 두충나무 우린물 탄생. 마지막으로 유리병에 담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식혀주면 된다고. 남편을 위해 수십 년간 매일같이 이 일을 해왔다는 아내 민주 씨. 법제에서 우려내기까지 오랜 시간과 정성이 담겨 있기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두충나무 우린물 완성.
두충나무 껍질 활용법 그 두 번째. 돼지고기 수육을 만들 때 생수가 아닌 두충나무 우린 물과 껍질을 넣어서 고기를 삶는다. 된장이나 뭐 차 넣어주시는 분들도 수육할 때 아니 저희들 그거 안 넣어요. 이것만 오직 두충 이것만 넣어도 이게 다 기름 다 빠지고요. 다 기름 다 이게 두중이 다 기름을 흡수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거 안 넣어도 돼요. 과연 기름기 없이 담백한 돼지고기 수육이 탄생할까? 삶은 지 1시간 경과. 정말 기름기가 줄어들고 국물도 확연히 투명한 빛깔을 띈다. 그렇다면 일반 돼지고기 수육의 기름 양은 어떨까? 전격 비교에 나선 제작진. 놀랍게도 뚜렷하게 차이나는 기름의 양. 대체 두충나무의 어떤 성분이 이런 차이를 만든 걸까? 두충은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의 증가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성분은 지방을 분해하고 또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어서 비만 예방에 도움을 주는 그런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기름기 분해는 물론 돼지고기 특유의 비린내도 잡아주니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 느끼함은 쪽 빠지고 두충나무의 향긋함은 더한 두충나무 수육 완성. 마침내 부부의 오붓한 식사 시간. 오락지 맛있는 거. 어머니 쌈에 사랑이 담긴 것 같아요. 네. 사랑합니다 영감. 건강하세요. 마누라가 싸주니까 어때요? 맛이 어떠세요, 아버지? 좋은 줄 아는데 속은 좋은데 좋아 죽겠는데 이거 말할 줄 몰라요. 맛있어. 뭐 두중물 뭐 이게 두중이 원래 썬 성분이 있는데 썬 성분 없어. 그냥 담백하고 맛있어요. 그날 오후 반가운 손님이 헌터를 찾아왔다. 안녕하십니까. 저 떠왔습니다. 난 반갑네. 나가는 거는 아닌 거고. 손님이 찾아온 이유 역시 두충나무 껍질 때문이라는데 포크레인 직업을 하니까 항상 움직이니까 더 아파가지고 일도 안 되고 정말 애먹었었어요 진짜. 어느 정도. 허리 디스크로 고생했던 그에게 3년 전 두충을 건네준 이가 바로 김영수 헌터였다고. 혹시나 뭐 먹어봐도 손해는 안 될 것 같아서 먹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다시 찾아온 거예요. 제가. 나도 영판 뭐 공짜는 못 주지. 일을 좀 더 해달라는 것이지. 그 일도 좀 더 해주고 좀 넣어주고 일했어. 품앗이네 그러니까. 그렇죠 품앗이지. 도무지 끝을 알 수 없는 두충나무 껍질 활용법. 김영수 헌터만의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데 바로 두충나무 껍질 우린 물을 사과나무 밭에 천연 영양제로 아낌없이 뿌려주는 것. 그는 인생의 고비에서 만난 신비의 나무 껍질 덕분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었단다. 나한테도 이런 날이 왔을까? 꿈 같은 인생. 참고 살다 보니까 좋은 날이 오네. 근데 지금 이 날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때가. 두 분 너무 보기 좋아해. 그죠? 참으니까 복이 오네.